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수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의 집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집중력, 주의 집중력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 어떤 게 차이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집중력과 주의 집중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진짜 집중력이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중력은 일단은 두 개가 있어요. 우뇌 집중력, 좌뇌 집중력이 있어요. 우뇌 집중력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취미생활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게 우뇌 집중력을 써요. 좌뇌 집중력은요, 학과 공부, 또 성인이 돼서도 하는 자격증 공부, 또 회사 생활에서 해야 되는 업무, 그거 외에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을 할 때는 좌뇌 집중력을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 할 때는 좌뇌 집중력. 본인이 진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이것만 하면은 막 도파민이 오르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뇌 집중력을 써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아이들은 수초화 작업이 끝난 이후부터 24개월부터는 우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성장을 하고, 학교 간 이후부터 5학년 정도까지는 좌뇌가 성장을 하면서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돼요. 그런데 좌뇌가 성장되기 전 우뇌가 성장을 할 때, 이때는 원래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조기 교육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많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죠. 어쨌든 간에 우뇌가 많이 발달할 때는 당연히 우뇌 집중력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집중력 시간을 늘리고 늘리면 늘릴수록 나중에 이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할 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이 집중력 테스트를 할 때 영어나 뭐 또 한글이나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집중력 테스트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아이들이 만들기나 그리기나 음악이나 이런 걸 테스트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어떤 집중력이 나나 그것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아요. 당연히 주의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인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싫어하는 것 가지고 어떤 것을 집중해서 해라 하면은 당연히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 보러 너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부족하냐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직 학습적인 면이 돼 있지 않는데 학습적인 면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 상담을 하는 곳에서 꼭 테스트를 할 때, 영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이들이 학습적인 면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곳에서는 아이들 놀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학습적인 면에서 테스트하는 곳에 가면은 아이들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라고 많이 뜨게 돼 있어요. 특히 우뇌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되면서 그런 데서 테스트하면은 아이가 ADHD 전조 증상이 보입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멀쩡한 아이를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주의 집중력이란,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자극이 되는 여러 가지들,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놀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한쪽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재밌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해야 된 이런 만들기나 그리기나 아니면 학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와중에 내가 이제부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공부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이 능동적으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이 집중력,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는 이 집중력, 이게 주의 집중력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집중력은 뭐냐? 자,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부 분야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각각의 집중하는 능력을 집중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집중력, 이것을 주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가 해야 되는 주의 집중력의 그 곳에서 세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각자 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력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중하면서 주변 상황이 계속 신경 쓰이고 또 주변 참견을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말보다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목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은 국어, 영어, 과학 할 때는 막 딴짓거리 많이 하다가 수학할 때만 되면은 이것에서 몰두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수학할 때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 나머지 할 때는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과목 하는데 너는 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너는 놀 때는 잘 놀고 만들기, 그리기는 잘 하는데 왜 학습을 할 때는 안 되냐? 이런 거는 학습에 관련돼서는 너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주의 집중력에서는 선택적 주의 집중력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의 개입이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개입을 해서 수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한다. 그러면은 아이의 집중력을 올릴 수는 있지만은 주의 집중력은 본인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유아 시기에는 할 수가 있지만은 유아 시기 넘어서는 아이가 그거를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개입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유아 시기 때는 잘 하는 것 같지만은 부모가 개입을 안 해주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아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이 주의 집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 만들어 줬을 때 집중력은 높을 수 있지만은 주의 집중력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과제 완료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아이 스스로 주의 집중력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결정을 해서 뭐 2시간 이내에 나는 이만큼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을 혼자 세워서 그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아시기 부모가 개입을 해서 언제까지 이거 완성해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오히려 학교 갔을 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에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가 집중력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은 주의 집중력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좌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유아 시기 때 그곳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당연히 그쪽 학원에서는 아니면은 그쪽 센터에서는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의 관심도가 많은 애들을 주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문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테스트할 때는 절대 학원이나 센터 이런 데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소리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일반 센터나 학원에서는 뇌 발달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뇌형 아이들을 무조건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반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셔서 아이의 주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이가 능동적으로 본인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완료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유아시기 때는 당연히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에 관련된 주의 집중력도 높고 학습에 관련돼서 집중력도 높으면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문제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뇌 집중력과 우뇌에 관련된 주의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은 우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육아 지침서나 일반적으로 찾아보면은 아이의 주의 집중력은 뭐 6살 이전에 뭐 10분에서 15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학습적인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뇌 쪽은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2시간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그것을 완성될 때까지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센터나 학원 이런 데서
테스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소견서가 있어서 아이의 주의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한 거는 이 주의 집중력 테스트를 어떤 것을 이용해서 했는지, 또 학습적인 것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주의 집중력을 얘기를 한 것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테스트 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간 이후에 학습에 대한 거, 이것을 못할 때는 당연히 학습에 관련된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집중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도파민이 나오면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집중력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킬 때는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집중력 저하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고 학습 방해 물질이 나오고 학습 방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유아시기 많이 하게 되면은 학교에 갔을 때 학습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책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핸드폰, 패드, 요즘 많이 하는 태블릿 박스, 요즘 뭐 퀴즈 뭐 하면서 태블릿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면 아이의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반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학교에 갔을 때 책을 못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이나 TV를 이용하는 학습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많이 했을 때는 유아 시기에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가식적인 면이며, 학교에 갔을 때 진짜 학습을 해야 되는, 학교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학습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